하지만 이 곡의 성공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성공을 예상했는데 이상하게 뜨지를 않았다. 두 번 발매돼서 두 번이나 차트 광탈을 하는데 사실 아하 멤버들로서는 영문을 알 수가 없죠. 한 시대를 풍미의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노르웨이 하면 비틀즈 노래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거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제 개인적으로도 축구선수 이름이 떠오르고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팝음악 매니아로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역시 아하. 팝의 불모지에서 나온 국민 영웅. 본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동화 속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2009년에는 노르웨이 국왕한테 훈장도 받았죠. 아마 우리한테는 34년 전 노래 주제에 10억 회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Take On Me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으로 제일 유명할 거예요. 이종석 주연의 드라마 W와 똑같은 컨셉을 30년 먼저 보여준 그런 신화적인 뮤직비디오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께 제가 아하를 소개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뮤비는 마이클 잭슨이 만들었다. 그러나 아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뮤비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 처음 보고 드라마 본 것처럼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80년대 한국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았다고 하죠. 저 또한 요청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은 아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On Me 뮤직비디오에 얽힌 뒷이야기와 국민 영웅이 된 이 밴드의 신데렐라 스토리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노르웨이에서 성공의 꿈을 꾼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기타인 폴 왁타와 키보드 마그네 프로올맨은 원래 사이키델릭 락의 신봉자, 서로 취향도 비슷하고 목표도 비슷해서 같이 음악을 하다가 월드스타가 되기 위한 조건을 깨닫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영어를 배워서 아바처럼 영어로 노래할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대중성 있는 리프를 만들 것. 사이키델릭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나이 15에 나름 중독성 있는 키보드 리프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Take On Me였던 거예요. 둘은 그들을 완성시킬 마지막 조각, 보컬을 찾게 됩니다. 몇 차례 다른 멤버들과 음악을 하다가 꽃미남 모트나켓이 눈에 들어오는데 마그네의 말 맞다나 그 친구는 모든 파티에 초대되는 인싸 중 인싸였다. 반면 우리는 그런데 꼽살이 껴서 공짜 술이나 얻어마시는 사람들이었다. 이미 인기 대마왕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둘한테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모튼한테 Take On Me를 딱 들려주는데 모튼은 듣자마자 아, 이거는 우주 데이트다. 멤버들은 이때를 아하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셋은 그렇게 아하를 결성하고 혈혈단신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와 계약에 성공. 오디션에서 세 곡을 불렀는데 이때로 Take On Me를 불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곡과 아하는 결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 당시 워너 쪽에서는 노래도 노래고 모튼의 목소리도 그렇고 비주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되게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곡의 성공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성공을 예상했는데 이상하게 뜨지를 않았다. 두 번 발매돼서 두 번이나 차트 광탈을 하는데 사실 아하 멤버들로서는 영문을 알 수가 없죠. 멤버들은 이때 거의 반쯤 그로기 상태가 돼서 우울 그 자체였다고 해요. 이 초기 버전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밋밋하고 뮤비도 상당히 빈약하고, 그러니까 사실 막상 시장에 나오고 보니까 대중을 사로잡을 확실한 뭔가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이나 실패했으면은 내 직감이 그냥 잘못됐구나 했을 수도 있겠지만 워너브라더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스타급 지원군을 투입, 그리고 그 올스타들은 이 노래를 하나하나씩 바꿔나가게 돼요. 아하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워너의 죽은 음악 살리기 프로젝트. 프로듀서는 신디사이저가 약한 걸 간파하고 키보드를 거의 20번씩 오버더빙합니다. 이 곡 하면은 그 리프밖에 생각이 안 나게 그냥 기계음을 겁나게 때려 박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뮤비가 약한 걸 간파하고 뮤비를 완전히 재창조할 생각을 하고요. 시각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줘야 음악의 전파를 탄다. 그러면 만화를 그려볼까 해서 장장 4-5달에 걸쳐서 몇천 컷을 그리게 됩니다. 먼저 영상을 찍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한 컷씩 그렸대요. 이거를 로토스코프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뮤비가 괜히 혁명이 아닌 거예요. 참신한 발상을 올스타급 지원군이 달라붙어서 완성하니까 그 퀄리티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아하의 Take On Me. 이 노래는 결국 세 번째 시도 끝에 빛을 보게 됩니다.
만화책을 보던 여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이 손을 뻗어요. 그리고 만화 속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누는데 여운을 주는 동시에 반전까지 마련하면서 한편의 동화를 완성한 거죠.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거 보면은 정말 저처럼 설레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Take On Me가 일종의 OST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래에 사연이 더해지면 듣는 사람은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뮤비와 모튼의 외모에 감명받는 와중에 귓속에는 그 특유의 또또또또또또또 하는 그런 멜로디가 맴돌고 아하는 그렇게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사실상 아하 멤버들과 이를 살리려는 레코드사의 합작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인구 400만 명의 나라에서 나온 기적이었죠. 이때 웸이랑 듀란듀란, 컬처클럽 같은 그룹이 10대들 민심을 꽉 잡고 있었잖아요. 이들은 모두 영국 그룹이었는데 여기에 아하가 끼게 되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했고요. 노르웨이 뮤지션 최초의 빌보드 1위, 최초의 그래미 노미네이트, MTV 어워즈에선 그 뮤비 덕에 너무나 당연하게 6관왕의 위협을 달성. 아하의 1집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 장을 팔게 됩니다. 아하가 데뷔하자마자 뉴웨이브의 또 다른 웨이브를 몰고 오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팝을 얘기할 때 아하가 좀 박대받는 경우도 있죠. 결국 Take On Me의 성공은 뮤비빨 아니냐, 사실상 그거 하나만 있는 원히트 원더 아니냐, 뭐 이런 말들. 실제로 미국에서는 거의 원히트 원더로도 많이 분류가 되더라고요. Take On Me 이후에 빌보드 성적이 거의 눈에 띄질 않아서 그런데 사실 아하는 딱 미국만 빼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었다는 거. 이외에도 정말 좋은 곡이 많습니다. 아하가 뮤비 맛을 좀 봐서 그런지 Take On Me 이후의 뮤비들도 다 하나씩 특징이 있거든요. 약간 새로운 뮤비 장인의 그런 이미지. 특히 The Sun Always Shines on TV의 뮤직비디오는 Take On Me의 엔딩에 또 한 번 반전을 준 케이스니까 한 번쯤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의 흥행엔 분명히 그 세련된 멜로디를 한몫을 했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의 완성은 모튼 하켓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얘기하는 그 잘생긴 외모는 매력의 정점이었고,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당시 노르웨이 밴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월드 투어도 돌았는데 이 집은 바로 그 월드 투어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1집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전을 안겨주면서 훨씬 더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일집보다 2집을 더 명반으로 꼽는 팬분들도 많고, 좀 더 어두운 약간 자아성찰적인 가사도 있고, 이런 특성들 때문에 많이들 얼터너티브라고도 하십니다. 그냥 마냥 판만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앨범 같아요. 그리고 Take On Me의 너무 거대했던 성공에서 벗어나려는 느낌도 들고, 실제로 아하에도 성공 이후에 조금씩 균열이 생겼다고 하죠. 밴드 내 지분과 크레딧을 두고 벌이는 여느 밴드들과 똑같은 그런 조그만 갈등들. 결국 소꿉친구들도 그런 갈등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거죠. 어쨌든 아하는 이 앨범으로 미국 바깥에서는 완전히 자리를 잡게 돼요. 007 리빙 데이라이트의 OST를 만들면서 이전에 듀란듀란과 비교가 되기도 했고요. 세계적으로 꾸준히 선전하는 그룹이 된 건데, 특히 남미에서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1991년에 브라질에서 20만 명을 동원하면서 유료 관객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3집 감성이 저랑 꽤 잘 맞더라고요. 분위기로 보면 1집과 2집의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사실 007 OST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세일즈는 보장된 앨범이었다. You Are The One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하곡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 아하는 이제 인기에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음악을 한 것 같아요. 4집에서는 그 분위기가 또 아예 바뀌거든요. 전에 없던 어쿠스틱 기타가 들어가고 피아노가 들어가는 등 인기도 이때를 기점으로 그래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 앨범들이 약간 도시적이었다면 이 앨범은 좀 전원 느낌이 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본인들의 의도는 아니겠지만서도 약간 이별을 준비하는 앨범의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잘 만든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아하는 정말 1993년에 앨범 하나를 더 내고 무기한 휴식을 선언하게 되죠. 멤버들의 지향점이 달라지고 인기도 하락세를 보이니까 서로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마그네 같은 경우는 밴드 막바지에는 아예 그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 중단 이후 실제로 화가로 데뷔를 하고요. 모트는 솔로를 하고 폴도 자기 밴드를 만들면서 꾸준히 앨범을 내고, 그러다가 1998년에 노벨 평화상 축하 공연을 하면서 재결합. 마그네의 말로는 처음으로 다시 모인 자리였는데 우리는 모이자마자 새로운 작업물을 고민하고 있었다. 재결합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전처럼 아하는 지금도 쭉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서 꾸준히 앨범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해체를 선언하고 이별 투어도 했다가 2015년에 다시 합치면서 다시 활동. 마그네는 또 왜 합치냐고 불만소리를 냈대지만 결국 두 명의 뜻을 따라갔다고 해요. 이전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아하는 아직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 2009년엔 노르웨이 1급 훈장까지 받으면서 완벽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완성했습니다. 물론 그 뮤직비디오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고, 저 또한 음악 외적인 요소가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거 하나로 전체를 깎아내리기엔 너무나도 좋은 곡을 많이 남긴 밴드인 것도 사실입니다. 원히트 원더로 남지 않고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테이크 온 미를 제외한 아하의 다른 주옥 같은 명곡들도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또 1집 전체를 부르는 투어를 돌고 있는데 3월엔 아시아도 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하를 직접 찾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상황 되면은 한번 가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르웨이의 영웅, 가장 아름다운 뮤직비디오를 가진 밴드 아하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